안녕하세요. 제주 많은 형아입니다. 현지인이 말해주는 제주살이의 보탬이 되는 제주 이야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제주 집안 곳곳에 깃들어 있는 신들의 이야기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전본풀이입니다. 계속 까마귀가 울고 있는데 이젠 익숙하시죠? 예. 계속 얘기하는 중에도 울 것 같아요. 자, 문전본풀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얘기가 좀 길어요. 평소보다 아마 긴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옛날 얘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전본풀이. 남선비가 있습니다. 남선비는 여산 부인과 함께 7명의 아들을 낳아서 살고 있는데 아들 7 키우려고 하니까 살림이 녹록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하루는 여산 부인이 남편한테 내가 곡식이랑 뭐 이런 채소들 해줄 테니까 육지 가서 팔아와라. 그렇게라도 좀 먹고 살아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남선비가 알겠어. 그리고 나갈 준비를 하는데 여산 부인이 이제 곡식이랑 팔 것들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집안 살림들을 좀 정리를 해서 노잣돈을 마련해줘요. 그걸 들고 남선비는 배를 타고 떠납니다. 배를 타고 떠나서 하다 보니 오동나라 오동고을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요. 그곳에 내리자마자 귀리똘 노일저대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자가 남선비를 보니 꽤나 돈도 좀 가져온 것 같고 그래서 바로 홀리기 시작해요. 남선비는 홀라당 넘어가죠. 넘어가서 귀리똘 노일저대하고 같이 살림을 차립니다. 재산 다 탕진하고요. 다 뜯기고 남는 게 하나도 없이 개털이 돼요. 개털이 되는데 그냥 같이 살아요. 사는데 뭐 노일조대가 뭐 겨주기나 해주면서 뭐 연명하는 수준으로 살리고 자기는 바깥으로 돌아다니죠. 그렇게 살다 보니 남선비는 점점 몸도 쇠약해지고 눈도 멀고 그래 갑니다. 그렇게 3년이나 시간이 흐릅니다. 여산 부인은 3년이 되도록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놈의 자식들아, 니들 아버지도 안 계신데 이렇게 놀기만 해서 되겠니? 니들이 신발을 하나씩만 꽈도 7켤레가 나올 텐데 신발이라도 해라. 내가 가서 팔마. 그랬더니 이제 아들들이 그리고 그날부터 신발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7켤레가 나오는데 매일 문 앞에 집 앞에 걸어놔요. 걸어놓는데 걸어놓으면 없어지고 걸어놓으면 없어지고 어머니가 가서 파셨나 싶은데 어머니는 맨발로 다니세요. 아니 신발이 7켤레나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신어도 될 건데 왜 맨발로 다니실까? 막내 7째 막내 녹디생이가 뭔가 수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형님들한테 어머니가 좀 이상해요. 맨날 맨발로 다니셔요. 신발은 없어지고 밤마다 어디 나다니시는 건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오늘 밤엔 한번 어머니를 쫓아가 봐야겠어요. 그랬더니 형님들이 오케이 오늘 밤에 한번 쫓아가 보자. 그리고 저녁을 먹고 잠자는 척 합니다. 아들들이 잠든 걸 확인하고 어머니는 이렇게 그 물허벅 있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물허벅에 죽을 한 통 해놓고 신발을 들고 밤길을 조심조심 나갑니다. 아들들은 살금살금 쫓아나가죠. 나가서 봤더니 어머니가 바닷가에 가서 그 머리빗에 머리카락을 이렇게 엮어가지고요. 낚싯줄처럼 빗을 바닷가에 던져서 땡기고 바닷가에 던져서 땡기고 이러면서 죽었으면 흰 머리카락 끼워 보내고 살았으면 검정색 머리카락 끼워서 보내달라 이러시면서 밤새 그 신발 6켤레가 다 해져 못 신게 될 때까지 그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슴이 아픈 아들들이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찾아 가봅시다. 아버지 찾아옵시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배 타고 나가야 될 텐데 돈이 어디냐? 그랬더니 아들들이 우리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면 한 그루씩만 해와도 7그루고 뭐 2개씩 하면 14, 3개씩 하면 21그루 아닙니까? 그걸로 나무를 해다가 직접 배를 지읍시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오케이 좋다 만들어라. 그래서 아들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배를 만들어요. 배가 완성되니까 아들들이 자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찾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니들이 배 타고 나가다가 바다에서 빠져 죽으면 우리 집안 건산 누가 하냐? 내가 가마 빠져 죽어도 나 혼자 빠져 죽을 테니 내가 가는 게 낫겠다. 그랬더니 어머니 그러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산 부인이 남편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남편이 쓰던 밥상, 밥그릇, 국그릇, 그리고 뭐 수저 이런 거 다 챙겨서 가요. 한 짐 싸서 배를 타고 떠나서 이제 다시 오동나라 오동국에 오동골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가고 있는데 밭에서 이제 새 쫓는 애들이 있어요. 새 쫓는 애들이 새를 쫓으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그 노래 내용이 뭐냐면 이놈이 새들아 니네 야근채 하지 말아라. 노선비 야근채 해봐도 귀일이 딸 노일저대 꿰매 빠져가지고 재산 다 탕진하고 연삼년이 되도록 집에도 못 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노래를 불러요. 지나가던 여산 부인이 이 노래를 듣고 깜짝 놀라죠. 그래서 애들한테 가서 얘들아 그 노래 한번 다시 불러봐라. 뭐라고 했니? 그랬더니 얘네가 쓱 발뺌을 합니다. 저희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가만히 있었는데요. 이래요. 그래서 여산분이 야 예쁜 구슬 줄게. 아줌마가 예쁜 구슬이 있다. 댕기도 예쁜 게 있다. 이런 것도 줄게. 다시 한번 말해봐라. 노래 불러봐라.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다시 이렇게 싹 불러줍니다. 다시 들어보니까 역시 내가 들은 게 맞구나. 내 남편 얘기구나. 그래서 그래 그 노선비 집이 어디니? 그랬더니 어떻게 가면 됩니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산 부인은 애들이 말해준 곳으로 남편을 찾아 계속 길을 갑니다. 가다 보니까 마을 입구에 큰 나무 아래서 술판이 벌어졌어요. 지나가면서 쓱 봤는데 여자 한 명이 되게 춤추고 노래하고 있고 남자들이 술에 진탕 취해서 그 여자 노래하고 춤추는 걸 보고 있습니다. 술판이 벌어졌는데 여산 부인 보면서 멍미 하면서 지나가죠. 힐끗 보고 그리고 노선비가 산다는 그 집 앞에 도착을 해서 부릅니다. 계시오 했더니 노선비가 문을 열어요. 문을 열어 봤는데 봤더니 내 남편이에요. 봤더니 내 남편인데 이놈의 남편은 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른 척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오늘 밤 하루만 묵었다 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노선비가 안 된다고. 이 집이 여자 오면 욕한다. 혼낸다. 안 된다. 그랬더니 아니 해가 저물고 가는데 집을 이고 다닙니까? 좀 하룻밤만 집 밖에서라도 밤새고 갈 테니 좀 하룻밤만 신세를 지자. 그랬더니 안 되는데 이 집 여자 들어오면 혼내는데 그러면서 뭐 알아서 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여산 부인이 그럼 밥이라도 해먹게 좀 부엌 좀 쓰겠소. 그랬더니 그거 안 되는데 이 집 여자 들어오면 엄청 혼날 텐데. 그랬더니 또 뭐 소출 지고 다니냐. 하루 이렇게 밥 한 끼 해먹자. 이렇게 했더니 또 그래 맘대로 해라. 들어오면 혼나는데 막 이러면서 하라 그래요. 여산 부인이 부엌에 들어가 보니까 소태는 겨죽이나 있고 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이제 씻고 밥, 국, 반찬, 나물들 묻혀서 밥을 해놓고 노선비한테 남선비죠. 제가 계속 노선비라고 그랬나요? 남선비입니다. 남선비. 남선비한테 가져갑니다. 남선비가 이 밥을 먹고 밥을 먹으려고 이제 하는데 밥상을 보니까 이거 내가 옛날에 쓰던 밥상하고 비슷한데? 뭐 이래요. 그리고 밥그릇도 만져보니까 이것도 내가 전에 쓰던 밥그릇 같은데? 밥을 먹어보니까 이거 내가 옛날에 먹어봤던 밥맛인데? 이랬더니 이제 여산 부인이 아이고 이보시오 내가 네 마누라 아니오. 이렇게 화를 냈더니 남선비가 여산 부인을 보고 아이고 내 부인이로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야 알아봅니다. 알아보니
이제 안 와서 내 당신을 찾으러 왔어. 그랬더니 그래 집에 갑시다. 내가 여기서 고생을 이렇게 살 팔자가 아니었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내일 동이 트면 바로 가자 그러고 있는데 노일저대가 들어옵니다. 웬 여자가 들어와 있어서 깜짝 놀라서 들어왔더니 이제 남선비가 이 여자가 내가 옛날에 내 밥 해주던 여자라 그렇게 소개를 하죠. 그랬더니 노일저대가 냉큼 엎드리면서 아유 그럼 형님이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린 내일 이제 집으로 간다 그랬더니 노일저대가 같이 가겠다. 나도 형님 쫓아가겠다. 그래서 그렇게 셋이 함께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배를 타러 가는 길에 연하못 신하는데 거치게 되는데 연하못에 이제 보니까 노일저대가 형님 우리 몸이나 씻고 갑시다. 몸이나 적시고 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여산부인은 추워서 별로 씻고 싶지 않다고 너만 씻어라. 그랬더니 좀 씻어야 된다고. 이물에서 씻으면 뭐 굉장히 몸에 좋다. 뭐 3일 먹은 것도 열흘 가고 열흘 먹을 것도 한 달 가고 막 그러면서 막 꼬드겨요. 꼬드기는데 여산부인은 싫다 그러죠. 싫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목만 적시시라 내가 씻어드리겠다. 그러면서 억지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이제 물을 적셔서 이렇게 닦아주는데 이렇게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일저대가 형님 이제 옷 젖습니다. 옷 좀 벗으라고. 그래서 저고리 벗기고 나니까 또 물 젖는다고 치마도 벗기고 막 이렇게 홀라당 다 벗깁니다. 속옷만 빼고 다 벗겨놓고 다 벗겨놓으니까 이렇게 확 밀어서 물에 빠쳐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산부인의 옷을 자기가 입고 여산부인의 머리 장식 다 자기가 해가지고 남선비한테 돌아가요. 남선비한테 돌아가서 자기가 여산부인인 척 합니다. 그러면서 노일저대 전현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내가 연하못에 빠쳐 죽여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선비는 그거 잘했다고 나쁜 년이라고 자기 등쳐먹고 고생만 시키고 밥도 잘 안 주고 잘했다 그래가지고 자 이제 우리 둘이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집으로 갑니다. 배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이제 그 7 자식들 아들들이 보니까 배가 들어와요. 우리가 만들어줬던 배.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오시는구나. 그리고 막 바닷가로 달려가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오신다고 막 이렇게 첫째는 갓을 벗어 가지고 그걸로 다리를 나들인다 그러고 둘째는 뭐 망건을 벗어 놓고 셋째는 도포를 벗고 막 이러면서 막 다 그래요. 하나씩 벗어 놓고 막 이러는데 마지막 7번째 녹디생이가 칼선다리를 놉니다. 칼선다리 칼선다리 칼 얘기겠죠. 칼선다리라는 거는 뭐 찾아보시면 그 무당들 작두 탄다 그러잖아요. 칼 2개 이렇게 하늘로 보게 한 그걸 칼선다리라고 해요. 그걸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형님들이 야 아버지 어머니 오시는데 웬 칼선다리냐 치워라. 그랬더니 녹디생이가 아버지는 아버지인 것 같은데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같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형님들이 또 보고 야 무슨 소리야 아버지도 맞고 어머니도 맞구만. 그랬더니 녹디생이가 내려와서 어머니 하는 행실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보자 그래요. 그렇게 남선비하고 여선부인이 배에서 내려서 집을 찾아가는데 이 아들들이 앞장서지 않습니다. 노일저대 보고 집 찾아가라고 앞장서질 않아요. 했더니 노일저대는 처음 와보는 곳이니까 자꾸 이상한 골목 들어가고 집을 못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형님들이 얘기해요. 어머니 어떻게 집을 못 찾아가십니까? 그랬더니 이 노일저대는 야 내가 니네 아버지 찾아다니면서 지금 정신이 없는데 그 집이 찾아지겠냐. 빨리 앞장서라 집으로 가자. 그래서 집을 갑니다.
집을 가니까 이 아들들이 아 어머니 배가 고픈데 빨리 밥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밥을 하려면 그 고팡 창고에 가서 이제 쌀이랑 이것저것 갖고 와야 되는데 고팡은 항상 잠궈놓고 거의 이제 어머니 그 집안 살림하는 사람이 고팡 열쇠를 갖고 있는 법이거든요. 고팡 열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 이 열쇠 어딨냐 그랬더니 이제 아들들이 아 그 어머니 항상 놔두시는데 있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그렇고 말해주질 않아요. 그랬더니 또 노일조대가 성질을 버럭 냅니다. 야 내가 니네 아버지 찾아가지고 지금 응?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 기억이 나겠냐고 빨리 찾아내라고. 그래서 열쇠를 줬더니 이제 부엌 가서 음식을 하는데 밥하던 소태는 국을 하고 국을 하던 소태는 밥을 하고 뭐 정신이 없죠. 그리고 상을 차려오는데 아버지 밥상은 아들한테 아들 밥상은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그런 걸 보니까 이제 형님들도 그래 어머니가 아닌 것 같구나 이러면서 눈치를 채고 이제 집을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아 우리 어머니 아닌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노일저대도 눈치를 채는 거예요. 아 저놈의 아들들이 내가 어머니가 아닌 걸 눈치챈 것 같다. 술을 써야겠다. 그리고 방에 들어와서 그냥 배를 잡고 아이고 배야 그러면서 막 뒹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남선비가 깜짝 놀라죠. 부인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아우 배 아파 죽겠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남선비는 정신이 없는데 저 어디 가면 요 앞에 마을에 저 자루 쓴 중이 왔대는데 거기 가서 좀 점이라도 보고 오시오. 그래서 알겠다고 남선비가 나갑니다. 터벅터벅 나가니까 이 노일저대는 뒤로 해가지고 자루를 하나 들고 휙 담을 넘어서 얼른 마을에 가서 앉아 있어요. 자루를 쓰고 남선비가 가지고 자루 쓴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앞에서 얼쩡 되니까 무슨 일로 왔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부인이 배가 아파가지고 왔다고. 아 그러냐고 이렇게 전보는 척 합니다. 손가락을 막 꼼짝꼼짝 하면서. 그랬더니 아들이 7 있지 않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 아들들 간을 내가지고 먹이면 나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선비가 아들들 간을 내어 먹이면 낫는다고 그러면서 집으로 오죠. 그새 다시 노일자대는 휙 뛰어와서 방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뒹굴고 있어요. 아이고 배야 그러면서. 남선비가 들어오니까 뭐라고 합디 뭐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묻죠. 물으니까 아들들 7 아들 간을 내서 먹이면 낫는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노일저대는 어떻게 아들들 간을 내 먹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러면은 다시 나가봐라. 저쪽으로 가면 거기는 뭐 바군이 쓴 점쟁이가 있다는데 거기 가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오. 그리고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는 바구니를 들고 휙 가 있는 거예요. 가서 이제 남선비가 오니까 오는 것만 보고 부인이 배 아파서 왔구만 이러면서 또 손가락을 막 이러면서 아들들 7 아들 간을 내서 먹이면 나을 거다 그래요. 남선비는 참 대단하다 이러면서 돌아왔겠죠. 노일조대는 또 먼저 집에 와가지고 배 잡고 있고요. 또 얘기를 하죠. 아들들 간을 내 먹으면 낫는다는데. 네, 그래서 노일조대가 자꾸 그런 소리 하네. 한 번 더 나가봐라. 저희 가면 또 이제 삼택이 쓴 중이 있다더라. 거기 가서 한 번 더 물어봐라.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돌아와서 다시 뭐라 합디가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간을 내 먹으란다.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 노일조대가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 내가 간을 내서 먹고 다시 애를 베면 한 번에 3명씩 나서 3번만 나면 9형제가 될 거 아니냐. 내가 9형제 놔줄 테니까 일단 간을 내 와가지고 내가 먼저 살고 보자 그래요. 9형제 얘기까지 들은 남선비는 알겠다고. 그리고 나와서
마당에서 칼을 갑니다. 칼을 갈고 있는데 녹디생이가 들어와서 지나가다 봐요. 아버지 왜 칼을 갈고 계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야, 네 어머니가 배가 아파가지고 저 다 죽어가는데 네 아들 7 간을 내서 먹이면 괜찮다더라. 그래서 지금 내가 니네 간 내려고 칼을 갈고 있다. 그랬더니 녹디생이가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들 간을 내겠소, 배를 가르겠소. 내가 형님들 6 간을 내오면 일단 그거 드리고 먹고 괜찮아지시면 내가 죽을 테니 그때 아버지가 내 간을 내서 어머니 드리시오. 그랬더니 또 이 남선비는 그래, 그게 좋겠다 그러면서 칼을 줘요. 녹디생이는 칼을 받고 이제 형님들 계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형님들한테 이런 사정을 얘기했더니 참 이 가슴이 아픈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밤새 울다가 지쳐 잠이 듭니다. 잠이 들었는데 꿈에 산신령 같은 분이 나타나서 얘기를 해줘요. 이 가여운 자식들아, 어디로 가면 멧돼지가 새끼 7을 데리고 지나가고 있을 거다. 그러면 새끼 돼지 한 마리는 이제 씨를 이어야 되니, 대를 이어야 되니 6마리, 새끼 6마리를 잡아서 간을 내 가지고 그걸 갖다 드려라. 그렇게 꿈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꿈에서 본 대로 가보니까 정말 멧돼지 한 마리가 새끼 7을 데리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산신령 말대로 돼지를 잡아서, 새끼들 잡아서 간을 내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죠. 집 앞에서 녹디생이가 말합니다. 형님, 형님들 이 밖에 원래 앞에 계시다가 제가 신호를 하면 들어오십시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녹디생인 방으로 들어가고요. 형님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노일저대한테 간 6개를 갖다 주면서 제가 형님들 간을 해왔습니다. 어서 드시고 건강을 찾으십시오. 얘기를 했더니 이 노일저대가 야, 어떻게 네 형들 간을 네 앞에서 먹겠냐. 네 나가 있어라. 내가 알아서 먹겠다. 얘기를 하고 녹디생이가 밖으로 나와서 이제 창호지에 침을 발라가지고 살짝 구멍을 뚫어서 봐요. 노일저대가 이 간을 입에 이렇게 피를 묻히고, 입에 피를 묻히고 간 6개를 자리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탁 숨겨 놓는 거죠. 그리고 아이고 살겠다 막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녹디생이가 들어갑니다. 잘 드셨냐고. 그러니까 이 몸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딱 하나만 더 먹으면 이제 좀 살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어머니 머리에 이 좀 봐드리고 나가 죽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노일저대가 이거 중병 든 사람 머리 이 보는 거 아니다.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녹디생이가 그러면 어머니 자리라도 마지막으로 한번 자리라도 봐드리고 나가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중병 든 사람 자리 새로 보는 거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녹디생이가 벌떡 일어나서 이 노일저대를 번쩍 들어가지고 휙 던져놓고 자리를 확 열어 제칩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뻘거 간 6개가 자리 밑에 있는 거죠. 그리고 형님들을 부르니까 형님들이 우르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장면을 보죠. 자리 밑에 간 6개가 있는, 노일저대는 입에 피가 묻어 있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노일저대는 더 이상 갈 데가 없구나. 그리고 도망 나와서 통시 화장실 가서, 화장실에서 이제 목을 매달아서, 나무에 목 매달아서 자살을 합니다. 이렇게 사단이 나니 남선비 아버지가 들어와서 상황을 보고 남선비도 너무 상황이 이렇게 된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집 밖으로 뛰어나가다가 그 정랑, 집 입구 있잖아요. 대문, 정랑에 걸어놓는 나무 3개, 이거를 정주목이라고 하거든요. 정주목에 발이 걸려서 넘어져서 머리를 받고 죽어요. 거기서. 그래서 아버지는, 남선비는
올레 동티신이 된다고 합니다. 동티라는 거는 이제 뭐 신의 노여움을 받게 하는 뭐 그러니까 부정 탄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 좀 함부로 해가지고 신의 노여움을 사서 뭔가 이렇게 해를 입는 뭐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올레 동티신이 되고요. 이 형제들은 이 노일저대가 죽은 것 같고 분이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노일저대를 끌어다가 시체를 끌어다가 뭐 갈기갈기 찢어요.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뭐 머리카락 다 뽑아가지고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뭐 미역, 뭐 다시마 이런 해초가 됐다. 그러고요. 머리통은 잘라가지고 입을 찢습니다. 더 크게 확 찢어가지고 벌려서 그거를 돼지 우물통으로 써요. 그리고 다리는 그 화장실 디딤팡을 디딤팡으로 놓는다 그러는데 디딤팡이 뭐냐면 이렇게 화장실 가면 푸세식 화장실에 가운데가 이제 변을 보는 데고 양쪽에 발 놓는 데 있잖아요. 발 놓는 곳을 디딤팡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요. 배꼽은 바다에 던지니까 뭐 소라가 되고 하무는 바다에 던지니까 전복이 됐다. 뭐 이럽니다. 갈기갈기 찢어서 아무튼 사방에 다 뿌려놓고 남아 있는 거는 아예 가루로 만들어서 이제 화장실에 뿌렸더니 얘가 뭐 쇠파리 같은 게 파리 벼룩 뭐 이런 것들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항상 파리가 꼬인다고 해요. 예. 그렇게 해놓고 그날이 끝났죠. 또 잠이 드는데 또 그 산신령 같은 분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디로 가면 연화못에 네 어머니가 있다. 거기 가면 이제 물을 빼고 어머니 시신을 찾아서 온 다음에 서천꽃밭 가서 이런 꽃들을 꺾어다 놓으면 어머니가 살아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7 형제가 일어나서 다시 배를 타고 어머니를 찾아가죠. 찾아가서 연화못에 가가지고 물을 다 퍼냈더니 어머니가 뼈만 남아서 살 다 썩고 뼈만 남아서 이렇게 앙상하게 있는 거예요. 뼈를 다 예쁘게 모아가지고 놓고 서천꽃밭을 갑니다. 가서 하고 또 어머니 그 육신이 썩어진 그 흙들을 다 모아서 시루를 만들고 이제 아들들이 6 형님들이 주먹으로 이제 구멍을 내고 마지막에 녹디생이가 쾅 발로 찍었더니 구멍이 7개가 생겼다. 그래서 떡시루가 구멍이 7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서천꽃밭으로 가는 거죠. 서천꽃밭에 가면 별별 꽃들이 다 있는데 서천꽃밭은 뭐 신과 함께 또 나왔었죠. 살살꽃인가 이렇게 살이 나오게 하는 꽃, 또 뼈가 나오게 하는 꽃, 또 도한생꽃이라고 이제 영혼이 살아나는 꽃, 뭐 그리고 뭐 웃게 하는 꽃, 울게 하는 꽃, 뭐 온갖 꽃들이 다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산신령이 말해준 꽃들을 갖고 와서 어머니 육신에 놓으니까 이제 싹 뼈에 살이 오르고 어머니가 환생을 하시면서 봄잠 너무 잦았다 그러면서 깨어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와요. 집에 모시고 와서 어머니는 이제 물속에서 추운데서 그렇게 고생하셨다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부엌에 조항신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불 옆에서 따뜻한 데서 사시라고 조항신으로 모시게 되고요. 이 형제들 7 형제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요 5째까지의 형제들은 터신이 돼요. 집안에 동서남북 중앙 동서남북 해서 5명이 터신이 되고 6째는 뒷문전 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녹디생이는 앞문전 신이 됩니다. 앞문전 뒷문전이라는 거는 그 마루 있잖아요. 집 마루의 가운데 앞뒤가 켜져 있죠. 문을 열 수 있게 되어 있고 터져 있는데 뒤쪽을 뒷문전, 앞쪽을 앞문전이라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또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안문전에 녹디생이가 앉게 됐는데, 녹디생이는 이제 가장 앞장서서 이렇게 진두지휘를 했잖아요. 공이 크다고 해가지고 안문전에 앉으면서는 이제 명절 때마다 상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설날 때나 추석 때, 제사 때, 제 지낼 때 항상 문전상을 따로 차려요. 그렇게 그래서 문전신이 되었다. 이게 문전본풀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일곱 형제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노일저대까지 집안 곳곳에 깃들어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노일저대는 이제 통시, 측간, 화장실에 가 있게 되고, 어머니는 조항신으로 부엌에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가옥구조에서 부엌과 화장실은 가장 먼 거리, 먼 지점에 세우게 되고요. 화장실에 있는 물건을 부엌으로 가져가거나 부엌에 있는 물건을 화장실로 가져가는 건 절대 안 되는 거다라고 전해져 내려오죠. 그러니까 집안의 가옥구조나 이런 원칙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문전본풀이를 기본으로 해서. 자, 여기까지 문전본풀이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미 굉장히 길어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추가 설명들은 또 다음 편에 해드릴게요. 이제 실내 가서 그림도 다시 그려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